촘촘히 찍어내는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는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 화가의 어머니도 그림을 그립니다. 단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어머니의 작품을 보노라면 그는 곱고도 순수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바라볼수록 흐뭇하죠. 매일 그림이 바뀌니까 야, 이건 참 혼자 보기 아깝다. 언젠가는 이제 작품이 모아지면 전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와 아들의 따뜻한 동행을 마주합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이현영 화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작품을 수놓을 빈 화판을 준비하며 마음이 설레는데요. 오랜 시간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병행하며 미술 지망생들에게 입시 지도를 했던 그는 6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림 속에 푹 빠져 살고 있죠. 혼자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틈만 나면 혼자서 그림을 그렸었고, 또 이제 상을 한두 번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계속 그림만 했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종일 작품과 씨름하는 시간의 연속이고 때로 쉽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에겐 그림과 마주하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이현영 화가의 화폭엔 독특한 자기만의 화법이 담겨 있는데요. 풍경이든 인물이든 모두 미세한 점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안개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존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모습도 저 안개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안개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라 점이다. 점으로 뭔가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표현해 보는 거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들은 흩어져 보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그림의 형태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점을 이용한 이미지로 회화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고 있는 이현영 화가. 손 바느질하듯 점을 하나씩 찍어나가는 작업 과정은 지루한 노동에 가까운데요. 지난한 작업을 감내하며 만들어낸 작품 속엔 그만의 따뜻한 심성이 담겨 있습니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우월한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나무도 강아지도 또 풀도 꽃도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거 서로 교감하면서 가야 되는 존재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현영 화가가 작업실에서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 어머니는 집안에서 꽃그림에 한창입니다. 붓으로 그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 어머니만의 도구로 덧칠 하기도 하고 때론 손가락이 붓이 되면서 독특한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어머니. 그저 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어머니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과를 하나 기nas어. 그랬더니 와서 엄마 이건 누가 기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기린 누가 기래? 그랬더니 엄마 참 잘 기렸네. 이렇게 길려면 보통 솜씨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 칭찬 듣고는 그냥 내가 그냥 또 문고점으로 가서 이제 스케줄 하나 사갖고 왔지요. 그래갖고 스케치북 2권 사갖고 와갖고 기리기 시작했어.
그는 어머니의 그림을 가장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뭔 꽃그리? 돈백꽃 길고 있어. 제일로 쉬운 거이 나는 또 돈백꽃이 쉬우니까. 이런데 봐봐. 이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생겼지. 응, 이렇게 깎아. 그러면 안 말랐잖아 이가. 응. 안 마른 상태 이렇게 뺏겨놔봐도. 안 마르면 이게 또 긁어 이렇게. 안 마른 상태에서. 아무나 이렇게. 묻혀놓고 긁고 묻혀놓고 긁고. 그럼 훨씬 더 붓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 이런 데서 살짝 가지가 꺾어진 게 나올 수도 있지. 바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되도록이면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이건 색깔이 조금 다른 색깔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정도의 조언은 하죠. 근데 이제 막 가르치진 않아요. 그 가르치면 이제 가르친 대로 하려고만 하니까 오히려 저 뭐 표현들이 이렇게 뭐랄까 다양해지지가 않고 그 관념 안에서 놀게 되면 이제 더 뭐랄까 그 그림이 더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뭐 가르치는 건 그닥 하지 않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이현영 화가가 고향에 온 이유는 이 잘생긴 개 한 마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녀석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하루 전에 극적으로 데려온 유기견이죠. 앉아. 옳지. 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이빨 좋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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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곱. 성대 수술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집주인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책임은 져야겠고 강아지들을. 그래서 이제 시골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준비를 했고. 호박이 썩었더라고. 깎기를 잘했더라. 안 그랬으면은 썩어서 해 먹도 못을 뻔했어. 잘라갖고 뭐하게? 이 잘라갖고 죽 써먹어. 이래갖고 이제 껍데만 벗기 갖고 요 반대로 또 썰어갖고 이제 요런 자 이제 남녀 쓰다가 안 치웠냐 콩 넣어서. 호박죽을 먹어봤나 내가? 아 작년에 저 정년 누나가 호박 갖고 와서 난 맞고 그때 뭐 작년에 언제 썼는 거 모르겠네. 아 정년 누나 줘서 먹었는데도 금방 꺼져버려 이거 묵멍. 그래도 묵고 자와. 저거 간디마다 나가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37년 만에 이제 고향 떠나고 37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간양 고향으로 왔지요. 간양 옥령 그 예산이라는 동네인데 맞바지. 그래갖고 고향에 온 게 안 온 사람도 많고 좋지요. 객지만 돌아다니다가.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노모와 아들 단둘이 사는 집에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소박한 찬이지만 깃든 정성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저께 사고. 응? 어저께 사고 같이 사고. 맛있어. 배고팠는데. 같이가 맛있어. 같이 사고. 이거 얼만데? 많이 안 왔는데 10마리. 10마리? 9마리는 안 왔는데 한 마리 더 줘서 10마리 주세요. 싸네? 내가 지금 꼬꼬란 게 없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결혼엔 도통 관심이 없고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고집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때로 애가 탑니다. 하지만 묵묵히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죠. 형님이 공무원 시험이나 한번 봐보라고 뭘 갖다 주노 알았어. 그러고 바다가 책꽂이에 딱 꼽아놓고는 손도 안 대도 해나 손 댔냐 하고 가보면 그대로 진짜 그대로 있어. 그래서 아이고 공무원 시험이나 한번 보라고 뭐 좀 봐보지. 안 했다 속으면 야 그럼 하고 말았지.
공무원 했으면 결혼이나 했어야 공무원 안 하고. 서로에게 벗이 되고 힘이 돼준 하루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이현영 화가가 하루에도 수많은 물동량이 드나드는 광양 컨테이너 부두를 찾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싣거나 중량을 재서 포장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좋아한다는 열망만으론 지속하기 힘든 작품 활동.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 되고 물건값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그가 고향인 광양으로 들어와 달라진 삶 중 하나는 이렇게 직접 움직이고 힘을 쓰는 일이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림 작업으론 느끼기 힘든 땀 흘리며 얻는 노동의 보람을 즐기는 이현영 화가. 몸은 좀 힘들어도 생각을 비우고 몸을 놀리는 이 순간이 그에겐 머리를 식히는 일종의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되고 작품에 대한 어떤 열정 아니면 시간 그런 시간들을 뭐랄까 알차게 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열심히 하고 또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아서 좋죠. 그런 것들. 볕 잘 들고 바람 잘 나는 마당에서 빨래가 보송보송 말라갑니다. 작은 텃밭에선 싱싱한 겨울 채소들이 자라죠. 이현영 화가는 8남매 중 늦둥이 막내 아들인데요. 7남매는 시집 장가 보내고 아직 미혼인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들 따라 오랜 도시 생활을 이어오다 6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뒤 어머니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기도 좋고 좋기는 좋지요. 맨날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도시에는 사람은 깎아보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노인들이 나오라서 안 그냥 나가서 좀 앉았다가 들어오지. 이런 데는 이런 것도 손대고 저런 것도 손대고 재밌어요. 한가로운 오후, 모처럼 어머니와 아들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색을 입히고 나뭇가지로도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에게 좋은 미술 도구를 선물해주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이끌었죠. 얼마지? 이거 하나 살까? 이거 2,100원. 어? 2,100원밖에 안 해. 또 그것도 비싸네. 뭐 비싸. 절로 가는 거지. 이거 하나 사자. 너무 작지 않아? 아니 이렇게 가늘어야 돼. 가늘어야 저기 가는 게 뭘 기를 때. 이름으로 못 쓰나 이거 갖고는. 물감이 된 덩어리가 되니까. 그렇게. 여기 묻히면 그냥 덩어리가 되어버리더만. 그래. 다 욕심나지만 물감도 많이 있는데 그때 자꾸 욕심 부리면 되겠어요. 있는 거 쓰고 이제 털어주면 이제 사진 이제. 색이 칠해진 거, 색. 칠해진 거이네. 그거 한번 살란가? 일단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지? 빨간 꽃 그리고 재밌겠네. 색깔 공부도 하겠네. 색깔도 요 이쁘네. 그지? 그 새로운 재료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셨으니까 이제 또 계속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가십시오. 네. 가자. 깊어가는 밤, 고단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이현영 화가는 작업실을 지킵니다. 그가 요즘 하는 작업은 조금 특별한데요. 캔버스는 캔버스대로
각각의 독립적인 작품이 되고 캔버스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이 또한 흩어짐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전문의 화법의 연장선인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작업. 그 성실함과 열정의 결과물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축적돼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쉬어버리면 그만큼 또 하루가 늦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몸도 덜 힘들고 마음이 편하죠. 오늘 아침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건강이 그는 늘 염려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런 데가 많이 아프시죠? 예, 요가 제일로 아파요. 네, 주사는 아픈 자리에 맞는 주사는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예. 연골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 하는 예, 주사니까 예, 이쪽에 놓을 거예요. 안전한 자리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예. 허리가 아파 힘들어도 피곤해 잠시 누웠을 때도 오로지 그림 생각뿐인 어머니.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시다는 어머니의 열정이 체력에 조금 무리를 준 걸까요? 고생하셨고요. 네, 아이고 원장님이 고생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예. 네, 여러분들 가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그림에 빠져 있거나 어떤 놀이에 일중하시면 정말 아픈 줄 모르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이렇게 시간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일어났다 앉으시거나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림 하시는 것은 사실 어머니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바람 좋은 이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광양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이현영 화가와 어머니의 합동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독특한 색채감이 느껴지는 작품들과 아름다운 전문의 화법을 구사한 이현영 작가의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전시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전시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예뻐요. 이런 작품. 색깔도 세트하고 현대적이야, 현대적.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엄마니까 하는 거야. 이것도 봐. 분홍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못해. 이런 형태를 잘 못 그려 사람들은. 동물 봐라요. 여기 뒷다리. 앞다리하고 뒷다리고 틀린 거. 뒷다리에 근육 붙은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일반 사람들 표현을 못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이게 제일 예뻐. 이건 작가 작품 같아. 누가 객쳐준 사람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이 그래서 부족한 그림이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본 게 좋네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들을 화려한 색감으로 물들인 어머니의 그림. 풍경 속의 꽃은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의 꽃까지 작품 속에 가득 담겨 있는데요. 꽃을 좋아하는 89의 어머니가 이렇게 전시회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그림을 소중히 여기는 막내 아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다른 작가분들하고 하는 전시는 상당히 많거든요. 1년에도 거의 10번 정도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머님하고 전시는 사실상 평생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또 어머님 연세가 지금 89세이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전시라고밖에 저는 말 못하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시. 예.
고향 마을은 언제나 여유로운 풍경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반겨줍니다. 평화롭고 잔잔한 날들 속에 소소한 행복이 깃듭니다. 이게 색깔이 좀 칙칙하지? 이거 그림이라고 길이 나가서 들어가는 길 같아. 벽화 그리는 사람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 저 산을 넓고 길이라 그러지 나 돈 10만 원만 주고. 벽화 그릴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꼭 그리라고 내가 줄게. 10만 원만 주면 돼? 어? 치매만 안 하고 그냥 건강하면 길해야지 이제 아무것도 헛거이 없으니까 그거나 이제 그것도 배운 도둑질이라고 이제 그림 기르는 것도 이제 기르기 시작해 놓은 게 이제 기르고 잘 때까지 기르려고 마음 먹고 있네요. 어머니는 그림을 시작한 후 1년이 넘도록 코앞에 있는 마을회관조차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집에 놀러도 안 가고 책상에 엎드려 그림만 그리고 또 그리셨죠. 그토록 그림 그리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어머니의 취미를 오래오래 지켜드리고 싶은 이현영 화가. 좀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그리시다가 간혹 이제 뭐 끼니 때를 잊으시는데 식사를 잘 하셔야 건강하시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옮기며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막내 아들은 더 행복합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이 처음 화단에 뛰어들었던 그때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스케치북 앞에만 있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89의 어머니. 어머니의 순수한 그림 열정과 그 열정을 보듬는 화가 아들의 동행은 계속됩니다.